때는 춘 3월, 따스한 햇살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계절. 한양성 밖 넓게 펼쳐진 인삼밭에서는 올해 첫 수확을 위한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이 밭은 대대로 명망 높은 양반 가문인 박씨 집안의 소유였는데 그 집안의 고명딸 에리는 남몰래 밭 한 구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리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고 활달한 성격이었지만 엄격한 가풍 속에서 규방규수로 자라며 억눌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해진 혼처를 따라 혼인하는 것만이 여인의 도리라 여겨지는 세상이었지만 에리는 그런 운명에 순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은밀히 인삼밭에 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에리는 우연히 늙은 의원으로부터 깊은 산속, 절벽 위에 자라는 산삼이 영험한 효능을 지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환으로 쇠약해진 아버지를 위해 산삼을 구해드리고 싶었지만 천한 머슴들에게 이 일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혹여 소문이라도 나면 가문의 위신의 흠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리는 숨을 헐떡이며 인삼밭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인삼들보다 훨씬 크고 튼실해 보이는 인삼 한 뿌리가 바위 틈에 뿌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분명 산삼일 거야. 에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지만 경사가 가팔라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비단 치마가 날카로운 바위에 걸려 찢어지고 팔에는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수연은 박씨 집안의 머슴으로 올해로 19살이 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 박씨 집안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자랐습니다. 성품이 우직하고 순박하여 주인 어른은 물론이고 다른 머슴들에게도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날 수연은 주인 마님의 심부름으로 약재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인삼밭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발길을 멈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천한 것이 감히 어나 안전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는 것이냐? 아씨. 그게 아니오라. 저 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혹 무슨 일이 생기셨나 하여. 에리는 찢어진 치마와 긁힌 팔을 가리려 애썼지만 수연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의 순진한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내 놈이 상관할 바 아니다. 당장 여기서 꺼지지 못할까? 허나 됐다. 내 죄를 묻지 않을 테니 우선 찢어진 옷을 가릴 만한 천이라도 구해오너라. 빨리. 예. 아씨.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수연은 인삼밭 아래 자신의 초라한 거처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저 무지렁이 머슴 녀석이 하필 이럴 때 나타나다니. 가문의 망신이로구나. 헌데 어째서 심장이 이리도 세차게 뛰는 것일까? 에리는 자신의 감정이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수연 숨을 헐떡이며 돌아와 깨끗하게 빨아놓았던 자신의 무명 적삼을 공손히 바친다. 아씨. 이것밖에 없사옵니다. 죄송합니다. 에리는 쌀쌀맞게 적삼을 받아들며 됐다. 이제 그만 가보거라.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다. 예, 아씨.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묻는다. 저 혹시 인삼을 캐러 오신 것입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 내깟 천 것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 하였다. 어서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에리는 수연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수연의 어눌한 말투와 순박한 눈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이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 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온 인삼 향보다 더 강렬하게 에리를 휘감았습니다. 이것이 신분을 뛰어넘는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리는 인삼밭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기치 못한 만남에서 비롯된 찢어진 옷과 긁힌 상처 때문에 수연을 경계하고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연의 순박하고 우직한 모습에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습니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귀한 신분의 애기씨였지만
인삼밭에서 그녀를 멀리서나마 지켜보는 것은 어느새 수연의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설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의 차이를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에리를 향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연모의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늦봄의 어느 날, 인삼밭은 짙푸른 녹음으로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에리는 인삼 잎사귀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며 밭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쓸쓸하고 고독해 보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인삼을 캐던 수연은 그런 에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에리는 수연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지만 왠지 모를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 보아라. 수연은 황급히 흙에 잔뜩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닦고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예, 아씨.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에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수연의 얼굴, 투박한 손, 땀으로 얼룩진 옷차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날이 참 좋구나. 숨이 턱 막힐 듯 덥지도 않고 바람도 선선하니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구나. 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불안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 아씨.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저기 핀 꽃 이름이 무엇이냐? 저 하얀 꽃 말이다. 물이 지어 피어있는 모습이 꼭. 에리는 다시 한번 말을 멈추고 이번에는 인삼밭 너머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은 민들레꽃입니다. 어릴 적에는 저 꽃씨를 입으로 호우 불어날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곤 했습니다. 에리는 수연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들레, 이름처럼 바람의 씨앗을 날려 멀리 퍼져나가는 꽃이겠지. 정처 없이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닿을지도 모른 채 떠도는 민들레 홀씨, 어쩌면 내 신세와 같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리는 수연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처남 머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귀족 아씨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리의 집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정 대감이 에리를 자신의 첩으로 삼겠다는 혼담을 넣어온 것입니다. 정 대감은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늙은이로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습니다. 젊은 첩들을 수없이 거느리고도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를 탐하는 그의 악행은 한양 바닥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에리의 아버지 박진사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정대감이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이용해 압박해 오자 결국 혼인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리는 절망스러운 마음에 인삼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절망감에 휩싸인 에리는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안했습니다. 수연은 평소와 달리 밭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슬픔에 잠긴 에리를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에리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하신 것입니까? 에리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곧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하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곳으로. 시집이라니요? 그게 정말입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씨, 분명 훌륭한 가문에 인품 좋은 도련님께 가시는 것이겠지요? 수연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에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씁쓸함과 질투심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훌륭한 가문, 인품 좋은 도련님, 아니, 천만에 나는 늙고 추악한 늙은이의 놀이개가 되어 첩으로 팔려가는 것이란 말이다. 정대감이라는 자를 너도 들어본 적 있겠지. 그 짐승만도 못한 자에게 에리의 말에 수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첩이라고요? 그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아씨처럼 고귀하신 분이 어째서 그런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에리의 비극적인 운명을 이해하기에는 그는 너무나 순진했고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고기. 나는 그저 아버지의 욕심을 채워줄 도구일 뿐이야. 가문의 번영을 위해 희생되는 가련한 여인일 뿐이라고. 에리는 정대감과의 강제 혼례를 앞두고 벼랑 끝에 내몰린 새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날마다 최고급 비단 옷을 입고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눈동자는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혼례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왔고 에리는 숨 막힐 듯한 절망감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정든 인삼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서쪽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인삼밭 역시 핏빛 노을에 잠겨 마치 에리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밭 한가운데 우두커니 선 에리는 수연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수연의 순박한 미소, 우직하고 맑은 눈빛,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삭텄던 따뜻한 감정. 에리는 닿을 수 없는 꿈을 꾸듯 덧없는 행복의 조각들을 곱씹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밭 저편에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에리는 수연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품에라도 안기고 싶은 심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수연은 에리의 부름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에리를 향한 걱정과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씨,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리 슬픈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혹 정대감 그 늙은이 때문입니까? 에리는 차마 입을 열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붉은 눈물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메마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수연은 에리의 떨리는 어깨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곧 정대감에게 끌려가야 해. 그 짐승 같은 자의 첩이 되어 평생을 그리 살아야 해. 에리는 흐느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굵게 솟아올랐고 분노로 인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밭 입구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정대감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정대감은 붉게 상기된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띠고 끈적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에리를 훑어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 내 아름다운 첩이 여기 있었구나. 이 늙은이를 애타게 기다리게 한 것이냐? 하하하. 정대감은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에리의 뺨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에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역겨움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리 가세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천하고 더러운 늙은이. 에리는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앙칼지긴. 계집이 조금 튕기는 맛도 있어야지. 호나, 어차피 곧 내 사람이 될 텐데 이리 튕겨서 무엇하겠느냐. 오늘 밤 내 너를 아주 녹초로 만들어주마. 정대감이 에리를 억지로 끌어안으려는 순간 곁에 있던 수연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정대감을 밀쳐냈습니다. 수연은 평소 인삼밭에서 사용하던 괭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괭이 끝으로 정대감의 배를 힘껏 밀었습니다. 아씨에게서 떨어지시오. 이 짐승만도 못한 늙은이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아씨를 넘보는 것이냐? 수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고 굵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온몸은 짐승과 같은 야성을 뿜어냈습니다. 정대감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땅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술기운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흙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놈이 날 때려. 이 천한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내 이놈을 찢어 죽여. 정대감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호통에 그의 하인들이 일제히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은 들고 있던 괭이를 휘두르며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하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수연을 공격했고 수연은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옷이 찢기는 등 상처를 입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는 붉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아, 안 돼. 도망쳐. 어서. 제발. 에리는 눈물을 흘리며 수연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에리의 외침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괭이를 버리고 밭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저는 괜찮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수연은 달려가면서 뒤돌아보며 에리에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희미하게 들렸지만 에리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정대감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뒤쫓았지만 날쌘 수연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인삼밭에는 정대감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에리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밤하늘 가득 메아리쳤습니다. 수연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에리는 홀로 남아 깊은 슬픔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정대감은 당장이라도 수연을 잡아 죽일 듯이 분노하며 날뛰었고 그의 서슬퍼런 기세에 하인들은 물론이고 에리의 아버지 박진사조차 제대로 말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리는 수연의 안위가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여 수연이 붙잡혀 모진 고초를 겪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상상에 밤새도록 눈물로 베개 깃을 적셨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정대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수연을 잡기 위한 수색 작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인들을 풀어 한양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지게 했고 수연의 얼굴을 그린 방을 곳곳에 붙여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현상금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거액이었기에 수연의 은신처를 알고 있는 자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에리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리는 우연히 아버지 박진사와 정대감이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정대감은 박진사에게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권세를 과시하며 에리를 첩으로 들이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진사에게 에리를 통해 얻게 될 이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화 도중 정대감은 한양에서 이름난 기생월양을 언급하며 그녀와의 은밀한 관계를 자랑삼아 늘어놓았습니다. 정대감은 월양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칭찬하며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또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과장되게 묘사했습니다. 에리는 정대감의 추악하고 방탕한 모습에 구역질이 났지만 동시에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월양이라면 정대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비밀과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에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월양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가문 전체에 큰 불명예를 안길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수연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밤중 에리는 하녀 복장을 하고
얼굴을 가린 채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가슴을 졸이며 월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월양의 집은 한양에서도 가장 화려한 기방 중 하나였는데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고 흥겨운 노랫가락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에리는 조심스럽게 기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의 기생이 나타났습니다. 저 월양 낭자를 뵈러 왔습니다. 누구신데요? 이 밤중에 월양 언니를 찾으시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월양 낭자를 만나야 합니다. 어린 기생은 에리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월양이 에리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월양은 소문대로 빼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붉은 입술, 그리고 화려한 비단옷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에리는 월양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겨를도 없이 다급하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월양 낭자,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박진사의 딸 에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연이라는 사람 때문에. 박진사 댁아씨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그리고 수연이라면 혹시 정대감 댁 머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수연은 저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대감의 강제 혼인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연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씨의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천한 기생일 뿐입니다. 정대감의 노여움을 사면 저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월양은 에리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기를 망설였습니다. 정대감의 권세와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낭자는 정대감의 총애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 정대감의 약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수연을 구해주세요. 제발 제 목숨을 살리는 셈치고 도와주세요. 에리는 눈물로 호소하며 월양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월양은 에리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평소 정대감의 추악한 행실과 위선적인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터였습니다. 정대감은 겉으로는 청렴하고 정의로운 척했지만 뒤로는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농락하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씨를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낭자, 정말 감사합니다. 위험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수연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월양은 에리의 굳은 결의에 감탄하며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대감은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실은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는 자입니다.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 말고도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에리는 월양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정대감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된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제가 첩으로 가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아씨.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정대감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 그의 죄를 만천하에 폭로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연 도련님의 누명도 벗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대감은 분명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을 텐데요. 제가 돕겠습니다. 정대감은 저를 깊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혼례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에리와 월양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위험천만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에는 비장함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에리와 월양이 은밀하게 정대감의 비리를 파헤치고 수연을 구명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 시각,
수연은 에리의 집 담장 아래 오래된 헛간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기면 그제야 몰래 헛간 밖으로 나와 에리가 남몰래 가져다 놓은 음식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는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에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도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헛간 밖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미세한 소리가 그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헛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순간 수연은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대감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헛간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수연을 발견하고 횃불을 든 채 헛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좁은 헛간 안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하인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하인들에게 붙잡혀 에리의 아버지 박진사 앞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박진사는 늦은 밤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에서 깨어나와 헝클어진 머리와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 그리고 배신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집 헛간에 숨어 있었다니.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정대감께서 널 찾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알고나 있느냐. 어서 정대감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대감의 손에 넘어가면 모진 고문 끝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에리가 나타났습니다. 잠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에리는 창백한 얼굴로 박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수연은 제 정혼자입니다. 에리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박진사는 물론이고 밧줄에 묶여있던 수연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을 깨고 박진사의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정혼자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부터 저 천한 것과. 아버지,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그동안 비밀로 해왔지만 이미 하늘에 맹세하고 천지신명께 고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에리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잡고 애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에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의도를 깨닫고 에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에리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희의 사랑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씨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애절하고 진실해 보여 의심하던 사람들조차 믿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진사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에리의 어머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어쩌다. 그때 정대감의 하인들이 숨가쁘게 달려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대감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의원 말로는 술병에 과로가 겹쳐 위중한 상태라고. 정대감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정대감과의 혼담을 파기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혼인을 허락해주세요. 정대감은 이미 하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평범한 머슴이 아니지. 그렇지, 내게 숨기는 것이 있는 거지. 수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에리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씨, 아니, 부인. 사실 저는 몰락한 왕족의 후손입니다. 수연의 말에 에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대왕께서는 영모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저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쳐 나왔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던 중 박진사댁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부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연은 자신의 기구한 과거와 현재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의 추격을 피해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털어놓았습니다. 에리는 수연의 이야기에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슬픔과 고독 그리고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영영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 거야. 당신은 왕족의 후손인데 에리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은 에리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에리는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부인.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오.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나를 믿어 주시오. 수연의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에 에리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여정의 시작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에리와 수연이 암자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월영은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대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그의 비밀 장부와 서신들을 빼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정대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다른 기생들과 상인들을 포섭하여 그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했습니다. 월영이 수집한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대감이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판결을 내린 사건, 세금을 횡령하여 사리사욕을 채운내어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범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리와 월영은 이 증거들을 조정의 대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대신들도 증거가 워낙 명백하고 구체적인 데다 월영의 뛰어난 언변과 설득에 넘어가 결국 정대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대감은 자신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불안해하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의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고 결국 모든 관직에서 삭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정대감이 몰락하면서 수연을 올가매던 누명도 자연스럽게 벗겨졌습니다. 에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수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연아, 이제 우리는 자유예요.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감격의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언제 다시 드러날지 몰랐고 왕위를 노리는 자들의 위협도 여전했습니다. 고민 끝에 수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에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왕궁으로 돌아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에리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에리는 망설임 없이 수연의 곁에 남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왕족의 권위나 부귀영화보다 수연과의 사랑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수연은 에리의 굳은 결심에 감동하며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암자에 찾아온 충신에게 서신을 건네주며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의 서신을 받은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연은 선왕의 유일한 혈육이었지만 왕위를 되찾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평민으로 살아왔고 정치적인 기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연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니 굳이 그를 왕위에 앉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수연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위한 삶을 살라는 내용의 교지를 내리고 그동안 수연을 도와준 에리와 월양에게도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에리와 수연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인삼밭으로 돌아와 소박한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에리는 더 이상 귀족 아씨가 아니었고 수연 또한 왕족의 후손이 아닌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사랑을 얻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인삼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소박한 밥상에 마주 앉아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에는 별빛 아래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앉아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인삼향보다 진했고 봄날의 햇살보다 따스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고 인삼밭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에리와 수연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